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8.6% 급등하면서 4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리고 0.75%포인트씩 연이어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YTN 김은경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LA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 6% 올랐는데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체감 좀 되십니까? 네, 미국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체감 물가 상승률 말고 진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8%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솔린부터 식당, 그리고 마켓 등 움직이면 모든 게 돈이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휴가철이 와도요, 여행은 가급적 줄이고 또 취미 활동마저도 줄이고 주말도 가급적 집에서 보내자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네. 수치는 이제 8% 정도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체감은 얼마나 하십니까? 네,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2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도 제가 여유를 두고 드린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모든 게 마치 2배로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솔린부터 또 마켓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사실 오르지 않은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네, 뭐 안 오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자동차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솔린 가격이 아주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따져보자면 저의 중형차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60 정도였다면 지금은 $85에서 90달러 정도를 내야지만 한 탱크가 가득 채워집니다. 따라서 35에서 40% 정도로 개솔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기름차 대신에 그 전기차를 찾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의 유행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바로 원하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었지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을 원한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기다려야지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상 물가도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주로 장을 볼 때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마트에 가셨을 때 좀 달라진 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고깃값과 야채값, 뭐 마켓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특히 고깃값이 많이 올랐고요. 예전에는 세일을 자주 하던 품목들도 이제는 세일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1인 평균 일주일 동안 제가 장을 볼 때 예전에는 $60 정도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켓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본다고 하면 적어도 $100 정도는 줘야지 일주일치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상황은 채소값이 폭염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곡물값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고기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기값도 오르고 또 채소값, 뭐 야채값, 마켓에서 사는 모든 것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격 역시 많이 올랐는데요. 이처럼 이 마켓의 가격이 오르니까 식당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른 가격에 더해서 그 퍼센테이지로 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게 모든 게 2배로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터께서는 그 외식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예전에는 저도 회사에 가서 점심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많이 사 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들도 도시락을 싸오거나 또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침체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하는 이런 더블 딥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느끼는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또 미국의 주식 역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요. 이 게다가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지갑을 닫고 이 불경기에 대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지출도 둔화됐지만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좀 줄고 있다는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코비드 바로 직후에는 일자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회사를 옮기는 케이스도 많았지만요. 최근에는 일자리가 서서히 줄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레이오프를 당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뉴스에서도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엔지니어들의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터께서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인타운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중에서도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험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한인들 목소리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한인타운은 캘리포니아주 LA에 속해 있는데요. 이 LA에서 최근 또 미니멈 웨이지, 즉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직원들의 월급을 다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힘든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LA 현지 연결해서 미국의 물가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경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